자,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 이제 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처음으로 하는 모의고사이기 때문에 내가 지금 처음부터 끝까지 독해를 다 해주고 있는데, 원래는 이런 식으로 진행을 안 한다고. 이렇게 하면 너무 시간이 오래 걸려요. 뭔 말인지 알겠지? 자, 지난 시간에 어디까지 했었나? 29분까지 29번. 그렇죠. 29번도 원래 내가 말했지만 29번 같은 경우가 해석으로 푸는 문제가 아니라고 이게. 그러니까 밑줄 친 부분. 그러니까 이게 필요한 경우가 있어요. 해석이 필요한 경우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3번 같은 경우가 그런 경우죠. 왜냐면 이거 이제 대동사로 쓰인 건데, 여기 보면 traditional foods that don't fit neatly on the contemporary dietary food plate should generally be chosen over highly processed ones that do 하고 있는데, 이 대동사라는 건 뭐다? 대신한다는 얘기예요, 말 그대로. 그러니까 여기 fit라고 하는 일반 동사를 대신 받은 거야. 그러니까 전통적인 식품과 가공식품, 그러니까 현대 이런 식단의 음식 접시, 여기에 fit 딱 적합한, 들어맞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문맥상 do는 fit를 대신 받는 동사이기 때문에, 얘가 지금 일반 동사잖아. 그러니까 이게 do로 대신 받은 거란 말이지. 그러니까 이게 조동사의 역할이죠. 근데 만약에 앞에가 일반 동사가 아니라 비동사가 나왔다, 그럼 여기가 is가 되거나, is가 되면 안 되죠. 여기 once가 지금 복수니까 a가 와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앞에 비동사를 만약에 대신한다 그러면 현재 시제인 경우에는 is나 are, 과거인 경우는 was나 were, 이렇게 받아야겠죠. 뭔 말인지 알겠지? 머리가 왜 그래, 너? 머리가 왜 그래? 그걸 안 봤냐? 자, 무슨 고길동 머리가 돼 있어. 너 고길동이가 누군 줄 아냐? 어? 너 둘리 몰라, 둘리? 둘리에 나오는 그 아버지가 고길동이잖아. 아, 은찬아, 제발 좀 정신 좀 차리자. 이 새끼 이거 좀 쳐자고 있는 애가 내가 봤을 때. 아, 그러니까 이게 지금 너희들이 이제 결석을 하게 되면은, 미리 나한테 이제 전화를 하거나 연락을 하면은 내 강의를 녹화하잖아, 이렇게. 그래서 그걸 집에서 보고 와야 돼. 알겠어? 자, 그때 이제 이거 하다 말았던 것 같은데, 자, 다시 한번, 이거 했던 거 아닌가? 안 했나? 했지? 그러면 이제 31번으로 가야 되는데, 여기서부터가 진짜 게임의 시작이라고 보셔야 돼. 왜냐면 빈칸이 지금 31번부터 34번까지니까 총 4문항이 나오는데, 이 빈칸이 어려워요. 이 빈칸 추론이 어렵다고 이게. 근데 거다 써. 추론은 이게 빈칸 추론이라고 하는 유형인데, 추론은 반드시
근거를 바탕으로 해야 한다. 쓰라고. 추론은 뭐라고? 반드시 근거를 바탕으로 해야 한다. 이 얘기는 무슨 말이냐? 아니, 봐봐. 어떤 애가 있는데 애가 맨날 수업 시간에 늦는 거야. 맞아? 그리고 숙제를 내줬더니 해올 생각도 없고 하지도 않고 맨날 그냥 핑계나 대고 앉아있고, 그러니까 그걸 근거로 해서 아 저놈은 되게 불성실한 놈이구나 라고 추론을 하는 거지. 뭔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추론은 반드시 근거를 바탕으로 해야 되는 건데, 이 근거는 당연히 이 지문 안에 어딘가에 나와 있단 말이지. 그러니까 지금 내가 알고 싶은 거는 여기 지금 빈칸에 들어갈 말이 뭔지를 알고자 하는 건데, 그냥 찍는 게 아니에요. 여기 어느 부분에 근거가 반드시 나와 있다고. 그래서 그 근거를 바탕으로 아 이것 때문에 답은 이거다 라는 확신을 가지고 문제를 푸는 건데, 쉽게 말하면 빈칸 추론은 같은 말 찾는 거야. 같은 말. 무슨 말인지 이해돼? 여기 지금 빈칸을 포함한 문장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인데 상당히 길죠 지금. 봐봐, 여기서부터 쭉 가서 이거 봐라, 이거 문장이 몇 줄이야 이게? 6줄이잖아. 6줄. 맞아? 그러니까 이걸 직독시켜야 할 수밖에 없는 거지. 우리가 순서대로 읽어야 되니까. 그러면 일단 이 빈칸 추론 문제에 대한 의견이 쌤들마다 갈리는데, 잘 들어. 근데 내가 풀이하는 방식은 뭐냐면 거기다 써. 빈칸을 포함한 문장부터 먼저 읽는다.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처음부터 하나 이렇게 읽는 그런 방식이 있고, 나처럼 빈칸 문장을 먼저 읽고 아 내가 여기서 지금 찾아야 될, 이 지문에서 찾아야 될 정보가 뭔지를 파악을 한 다음에 아 빨리 추론 근거를 찾아내야겠구나, 그런 식으로 한다고. 이게 무슨 말인지는 구체적으로. 그리고 빈칸은 절대 아무데나 만들지 않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쓰지. 맞아? 상식적으로 생각해봐. 빈칸을 포함한 문장이 중요한 문장일 거 아니야. 중요한 데다가 뚫어놓는단 말이지. 근데 지금 이 빈칸 문장과 같은 말이, 같은 문장이 어딘가에 있다고. 지금 여기 그걸 찾아야 되는 거야. 그래서 그 문장과 이 빈칸 문장을 같은 말로 만들어주는 거지. 자, 그러면 뭔 말이냐면, 너 이게 뭔지 아냐? 이게 뽀빠이예요. 뽀빠이 몰라? 알지? 시금치 먹는 애. 시금치 먹으면 힘이 세지잖아 얘가. 영어로 뭐라 파파이라고 하는데 뽀빠이라고. 뽀빠이. 그래서 파파이가 나왔어. 컴마가 나오죠. 이제 이 파파이에 대한 부연 설명이 나오고 있어. Who gained superhuman strength. 그러니까 이 뽀빠이는 어떤 인간이야? Who gained. 그는 얻었는데
초인적인 힘을 얻었다는 얘기야. 알겠어? 슈퍼휴먼이라는 게 초인이지, 초인. 다시, 뽀빠이는 어떤 인간이야? 얻었는데 초인적인 힘을 얻었어. 뭐로부터? From the leafy greens. 이게 뭐겠냐 그러면 시금치죠. 이해돼? 그리고 defended himself, 그 자신을 방어했는데 with iron fist. fist가 뭐야? 몰라? 강철 주먹이다. 써라. 자, 그럼 정리를 해보면, 자, 여기서 근데 이제 문제가 있어요. 왜 문제가 있냐면, 파파이가 죽어 있겠지. 근데 컴마가 나왔지. 그리고 관계대명사절이 이어지고 있는데, 이 관계대명사가 어디까지 이어지고 있는 거냐? 여기까지 이어지는 거야. 컴마가 나왔지, 이렇게. 이해돼? 그럼 동사가 뭐가 되겠어? contribute to, 이게 동사가 될 거 아니야. 이해했어? 그러니까 이런 구조를 잘 봐야 된단 말이야. 이게 왜냐면 이게 문장이 길어질 때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관계대명사들이 이렇게 중간에 삽입되어 있는 거지. 그러니까 구조를 잘못 보면 문장 구조가 파악이 안 되면 해석이 당연히 제대로 될 수가 없겠지. 그러니까 이걸 싹 다 무시하고 보면은 아주 깔끔하게 보이는데 주어 동사가 뽀빠이 contribute 이게 뭐일 거 아니야? 일단 이렇게 나오게 되면 컴마 나오면 동그라미 치고 괄호를 묶어 이렇게. 야, 이게 지금 1학년 지문임에도 불구하고 한 문장이 6줄이야, 6줄. 그러니까 엄청 긴 거지, 지금 이게. 그래서 파파이는 어떤 인간이라고? 얻었는데 초인적인 힘을 얻었어. 뭐라고? 시금치 먹고. 그리고 자신을 방어했어. 강철 주먹으로. 알겠어? 이런 인간인데 어쨌든 이 인간이 기여했다. 어디에 공헌했다 이런 뜻이야. 그것에 삐리리에 기여했다. 공헌했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알고 싶은 건 뭐냐면 뽀빠이가 도대체 뭐에 기여를 했느냐. 이해돼? 무엇에 기여를 한 거냐, 공헌을 한 거냐, 무엇을 도와준 거냐. 난 그것만 찾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것만 찾아내면 된다고. 딴 건 알 필요가 없어. 알겠어? 그러니까 이게 글을 읽을 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읽는 게 아니라 목표 의식을 갖고 글을 읽어야 된단 말이지. 이해돼? 그러니까 내가 지금 여기서 찾아야 될 정보가 뭔지에 대해서 정확한 목표 설정을 먼저 하고,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필요한 부분을 읽어서 그걸 근거로 해서 답을 내면 거기서 끝나는 거라고. 다 읽을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를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제들아, 수능에 나오는 문항 유형 중에서 글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어야 되는 유형은 바로 뭐다? 30번이다. 알겠어? 얘만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어야 돼요. 근데 이것도 솔직히 말해서 거의 답이 3, 4, 5번에서 걸리는데, 그러면 이건 최소한 3번에서 나온다 그러면 글을 중간까지는 읽어야 된다고. 맞지? 근데 이게 답이 4번에서 나온다. 그럼 거의 다 읽는 거랑 마찬가지라는 얘기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면 그만큼 시간이 걸려 안 걸려? 오래 걸릴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게 되게 부담스러운 유형이라는 거죠.
이게 문제는 뭐냐면 30번 이병이 여기서도 나온단 말이에요. 여기서도 나오잖아 이게. 다시 이거. 그럼 이건 또 장문이지. 게다가 맞아? 그럼 너 이거 푸는데 몇 분 걸릴 것 같아? 10분이면 인마 말이 되냐 그게. 이거 한 3분 정도 안에 풀어야 돼.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실전에서는 짜증나는 유형이라고 할 수가 있지. 특히나 답이 만약에 C에서 나온다면 다행이지만 D나 E에서 나온다고 한다면 글을 거의 다 읽는 거랑 마찬가지란 말이지. 근데 이게 지금 생각을 해봐라. 네가 지금 41번을 풀고 있는데 시간이 5분밖에 안 남았어. 맞아? 근데 나는 지금 풀어야 될 게 아직도 더 나왔네? 43, 44, 45거잖아. 그렇게 돼버리면 아주 골 때리는 상황이 돼버리는 거야. 왜? 글을 거의 못 읽거든. 시간이 없어갖고.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훑어읽기 해야 되는데, 그러면 시험이 그냥 망하는 거지. 시간에 말리는 거지, 시간이. 그래서 빈칸 같은 경우는 글을 다 읽는 게 아니다. 빈칸부터 먼저 읽고, 아, 내가 이 지문에서 알아야 될 정보가 뭔지를, 그것에 대한 목표를 먼저 세우고, 그래서 필요한 부분 읽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여기서 지금 내가 알고 싶은 건 뽀빠이가 도대체 그것에 뭐에 기여를 했냐, 그걸 알고 싶은 거라고. 오케이? 그리고 and even today, 심지어 오늘날까지도 some nearly 150 years later, 거의 150년 뒤에 parents the world overuse this tale. 그러니까 to try to persuade their children into eating the healthy vegetable 하고 있는데, 이게 근데 even today some nearly 150 years later, 그죠? 그러니까 이게 좀 특이한 표현이 나왔는데 the world over가 나온 거지. 세상에 있는 부모들이 use this tale, 이용한다, 사용한다라는 뜻인데 뭐를? 이 이야기가 누구 얘기야? 어? 정신 차리고. 이 이야기가 누구 얘기냐? 뽀빠 얘기지. 너 표시해 빨리. 디스테일은 여기서 뭐라고? 뽀빠이라고. 그러니까 이런 걸 놓치면은 글을 이해한 게 아니란 말이야. 이 이야기는 누구 얘기라고? 그래, 뽀빠이 얘기라고. 그러니까 얘 얘기를 써먹는다는 거 아니야, 부모들이. 왜? To try to 뭐 하기 위해서? persuade가 설득하다 라는 뜻이지. 그러니까 그들의 아이들을 설득해서 뭐 하게 만드는 거야? 자, 거기 써라. persuade A into ing. 그래서 이건 어떻게 해석해야 돼? A를, 그렇지. 오, 잘했다. 그렇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들의 아이들한테 먹으라고 설득하는 거지. 근데 뭘 먹어? The healthy vegetable. 그렇지. 이건 건강한이 아니라 건강에 좋은, 이렇게 해석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이 주로면 healthy가 건강이 되지만 이런 식으로 사물이 나오면 건강에 좋은, 그러니까 건강에 좋은 이런 채소들을 먹도록 설득하기 위해서 애들을, 그래서 이 뽀빠이 이야기를 써먹는다는 얘기야. 알겠어? 자, 그러면 잘 봐. 지금 선택지가 영어로 나왔는데 isolation은 뭐다? 얘는 고립, 격리. correction은 뭐다? 수정, 교정. endurance는 뭐야? 지속, 끈기. disappearance는 뭐야? 실종. unpopularity는 뭐냐? 그치, 인기가 없는 이런 뜻이겠지. 대중적이지 않은. 자, 근데 이제 여기서 풀이가 어떻게 들어가는 거냐면, 자, 들어. 이게 빈칸의 위치가 또 중요한데, 빈칸의 위치에 따라서, 빈칸이 어디 위치하느냐에 따라서 그 추론 근거가 어디 있을지를 우리가 예상할 수가 있는데, 이건 지금 빈칸이 마지막 문장에 있지. 좀 빈칸이 길었는데 마지막 문장이잖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첫 문장이 주제문이라고 한다면 빈칸과의 양괄식. 근데 양괄식이라는 게 뭔 말인지 알아? 그거 시간에 안 배웠어? 수미 상관 몰라? 수미 상관이면 그래, 머리 숫자 쓰는 거야. 꼬리 밑자라고. 그래서 양괄식이 그 뜻인데, 첫 문장이 만약 주제문이라고 했을 때 얘하고 같은 내용일 수가 있단 말이야. 그래서 일단 첫 문장을 먼저 읽는 거야. 만약에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매칭이 안 된다고 한다면, 첫 문장과 매칭이 안 된다면 바로 앞 문장과의 논리적 연관성으로 이제 해보는 거지, 시도를. 자, 그러면 지금 첫 문장을 보면 Myths aren't only stories. 여기서 myth는 신화가 아니다, 이거 써라. 아, 여기서는 이게 경우에 따라서 이 myth를 신 얘기가 나와야지 신화지. 그러니까 원래 myth는 mythology, 예, 줄임말이거든. 근데 신 얘기가 나와야지 신화가 되는 거지. 수능에서는 미스가 나오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통념을 말하고 있는 거야. 일반 사람이 가지고 있는 통념. 그러니까 미스가 신화보다는 통념으로 많이 나온다는 거죠. 근데 문맥에서 판단을 해야 돼. 이게 지금 신 얘기가 나오면 신화고, 그렇지 않다면 이제 통념인데, 어쨌든 내가 알고 싶은 건 지금 여기서 뽀빠이가 도대체 그것에 뭐에 기여를 했느냐, 이걸 알고 싶은 건데, 근데 지금 보면 당연히 매칭이 안 되고 있죠. 여기는 지금 신화든 통념이든 간에 그것은 어떤 오로지 단지 그냥 이야기가 아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으니 같은 말일 수가 없잖아. 지금 빈칸하고 뭔 말인지 알겠어? 내가 알고 싶은 건 그것에 뭐에 기여를 했느냐, 그걸 찾아야 되는데 지금 이게 매칭이 안 되잖아, 얘하고. 그럼 다른 데 나와 있다는 얘기인데, 봐봐. 여기 뒤에 보면은 곧바로 뭐가 나오고 있어? 예시가 나오고 있지? 자, 잘 들어. 그러니까 신화됐던 통념이 됐던 이것은 그저 이야기 수준이 아니라는 얘기지. 그러면 이게 뭔 말이야? 이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제 예시에 들어가는데, 예를 들어서
A well-known myth that persists today is the supposed high iron content in Spanish. 자, 여기서 지금 나왔습니다. 얘가 뭐예요? 시금시다. 써라. 쓰라고. 알고 있어. 알고 있어 이거? 그래? 알고 있었다고? 그러니까 잘 알려진 통념. 근데 어떤 통념이냐? 오늘날 지속되는 그것은 뭐다? suppose 추정되고 가정되는 높은 그런 철 컨텐트. 그래서 이제 성분 정도로 해서 원래 컨텐트는 내용인데 내용물을 말하는 건데 그냥 의역해서 성분이라고 하자고. 그러니까 스페니쉬에 시금치에 맞아? 철 성분이 높다고. 이게 바로 잘 알려진 오늘날 지속되는 뭐다? 통념이라고. 이해했어? 그 스페니쉬에는 철 성분이 그렇게 높지 않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걸 사람들은 높다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야. 통념이지, 통념. 이해돼? 야, 잠을 못 자면은 사람이 살이 빠지겠니, 찌겠니? 아니죠. 어? 아니죠. 그건 네 생각이고 실제로 살이 쪄요. 이게 진짜 이해가 안 되지. 나도 처음에 이게 이게 무슨 말이지? 어떻게 잠을 못 자는데 살이 어떻게 아니 잠 못 자면은 당연히 입맛도 돌지 않을 거고 맞지? 먹질 않을 테니까 살이 빠져야 되는데 오히려 살이 찐대. 그러니까 이것도 우리가 갖고 있는 잘못된 통념이라는 거죠. 그리고 너 목욕탕 가냐? 얼마 전에 한번 왔습니다. 목욕탕 가면 때 밀지? 때 밀어야 돼, 안 밀어야 돼? 안 밀어야 돼요? 안 밀어야 돼, 그거. 그 각질은 벗겨내는 게 아니야, 여기. 그거는 붙여놔야 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게 겨울 되면 이렇게 싹 일어나잖아. 피부에 각질이. 그거는 보습제 있지? 바디로션 같은 거. 그걸로 해서 보습을 해줘야 되는 거지. 때를 미는 게 아니야. 잘못 알고 있는 거야, 사람들이. 되게 안 좋은 거거든, 원래. 근데 사람이 왜냐면은 때를 미는 이유가 이렇게 허옇게 일어나고 하면 때가 이렇게 나오고 그러면 좀 찝찝하잖아. 그러니까 미는 거야. 근데 그거 제일 안 좋은 거야, 원래. 그 이태리 타올 같은 거 있지. 그걸로 막 등 막 이렇게 하고 있잖아, 이렇게 어른들이. 그거 자체가 안 좋은 거라고, 피부에. 왜냐면 그게 나도 이제 넌 잘 모르겠지만 피부과 전문의 중에서 함익병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미디어에도 많이 나오고 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그 얘기를 하는 거야. 제일 안 좋은 거라고 그게. 근데 사람들은 때를 밀잖아? 맞지? 목욕탕 가면 때를 밀잖아. 그래서 이거는 보습제를 발라줘야 되는 거지. 그래서 붙여줘야 된다 하더라고. 그리고 원래 샤워를 할 때도 원래 이렇게 우리가 타월 같은 거 해갖고 그 뭐냐 바디워시 같은 거 해갖고 막 하잖아 이렇게 기름칠을 이렇게 하는 게 아니래 원래. 어디를 해야 되냐면 그러니까 이제 얼굴 같은 경우는 세안할 때 이렇게 두 손가락으로 해갖고 이렇게 근데 뭐 보면은 어떤 새끼들은 막 그 옛날에 나도 몰랐었을 때는 야 그 때밀이 수건 있지. 때밀이 수건으로 얼굴을 막 이러고 한다? 아 진짜 최악인 거고 그거는. 그러니까 손가락을 두 개를 양손해 갖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해주는 거라는 거지. 그리고 보통 이제 몸에다가 비누칠을 하지 않고 그냥 물로만 그냥 씻어주는 거라고. 대신에 이제 발 같은 경우는 세균이 많으니까 그거는 조금 이렇게 발가락 사이를 이렇게 씻어줘야 된다고 하더라고. 근데 그게 아닌 이상은 뭐 등 같은데 이런 거 타올로 막 이렇게 문지르고 그러는 게 되게 안 좋은 거라는 거야. 전문가의 얘기잖아 이게. 그냥 화장실 다 갔다. 아, 어우. 아, 야, 이런 게 왜 그래? 아예 다쳤어요. 어디야? 다리 왜? 부딪혀가지고 쌩. 아, 뭐야 이거? 그러니까 이게 공중 목욕시설을 가진 샤워는 손으로 하라. 샤워할 때 너무나 당연하게 써왔던 샤워타올이 오히려 피부를 상하게 하고 있다는데요. 비누질은 각질을 손상시키지 않고 때하고 세균만 제거하려고 그러면 손바닥이면 충분해요.
쓱쓱 문질러서 씻어내면 되고, 피부가 건조한 분들은 피지가 나오는 얼굴부터 가슴까지만 비누질을 하면 나머지는 흘러내리는 물에 씻어도 상관이 없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해왔던 이런 긴 목욕 타월, 이태리 타월, 샤워볼 이런 것들은 우리가 못 먹고 못 살 때, 샤워부스가 집안에 없을 때 했던 나쁜 버릇이다. 1년에 한두 번 목욕하는 것을 할 때 습관대로 하니까 몸이 못 견디는 거예요. 그게 대한민국에서 현재 갖고 있는 건성 자극성 피부염이에요. 샤워하는 시간은 10분을 절대 넘기지 마라. 적당한 유분이 들어있는 보습제 쓱쓱 발라주면 돼요. 네, 가슴 위에는 바르지 않아도 돼요. 여기는 피지가 잘 나오는 자리이기 때문에 팔다리에 주로 쓰시면 돼요. 흐르는 물기는 걷어내고 피부에 촉촉한 물기가 남아있을 때 바르면 제일 좋아요. 비누나 바디워시 어떤 걸 써야 되나요? 예, 여러분 입맛에 맞는 대로. 저는 개인적으로 뭐 쓰느냐? 보습 성분이 되게 좋은 아이보리 비누를 써요. 샤워는 손으로 하라. 샤워할 그치? 그러니까 이런 게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 거라는 거야. 여기서도 지금 얘기하는 거는 시금치에 이 철 성분이 높다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게 잘 알려진 일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통념이다 이거야. 알겠어? 그러니까 시금치에는 철 성분이 높지가 않다는 얘기지. 얘기는 맞아? 근데 지금 이게 그것에 뭐에 기여했냐를 알아야 되는데 아직 근거가 안 나왔단 말이지. 자, 이런 경우에 제가 지금 여기서 예시를 들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추론 근거를 찾아내야 되는데 이것은 전설이야. 근데 이 전설은 어떤 거야? 거슬러 올라가지. 1890년까지. 그리고 originates from 뭐뭐로부터 생겨났는데 simple miscalculation 단순한 간단한 이게 뭘까? miscalculation이 뭐냐? calculation이 뭔지 몰라? 몰라? calculation은 계산이란 뜻이다. 근데 miss가 붙으면 잘못됐다 이런 얘기죠. wrong이죠, wrong. 이거는 잘못된 계산이란 얘기야. 근데 이 계산을 누가 하느냐? physiologist 구스타프 본 번지라고 하는 이 생리학자가 계산을 잘못했다는 얘기야. 알겠어?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 디스는 바로 뭘 받는 거야? 바로 이 well-known myths that persist today 이 앞문장 받는 거라고 지금. 그러니까 이게 this is a legend 전설이라고 하는데 이 전설이 바로 뭐다? myth라는 얘기야. myth 같은 말이라고 표시해. 그러니까 여기서 애들한테 야 레전드가 뭐야? 전설이요. 이러고 앉아있단 말이지. 그럼 그건 이해를 한 게 아니에요. 그냥 번역을 한 거지. 알겠어? 그러니까 여기서 레전드라고 하는 것은 결국 뭐다? 이 well-known myth를 말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1890년도로 거슬러 올라가서 아주 단순한 계산 실수로부터 생겨났다는 얘기야. 알겠어? 근데 이 계산 실수를 누가 하느냐? physiologist 구스타프 인간이 했던 거야. He accurately determined 그는 정확하게 결정했는데 뭐를 that 100 grams of Spanish 그러니까 100g의 이 시금치가 contain 포함하고 있다는 거. 뭐를 35 milligrams of iron 그러니까 철에 35mg을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결론을 내렸는데 but he was analyzing dry Spanish 그러나 그가 분석을 했는데 마른 시금치를 분석을 했어. 컴마 나왔지. 근데 which held
10 times more iron than the same amount of fresh leaf greens. 근데 이 건조시킨 이 시금치가 10배가 많은 철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야. 이해돼? 똑같은 양의 fresh leafy greens. 이게 뭐겠냐? 신선한 채소를 말하는 거지. 시금치를 말하는 거겠지. 맞아? 그래, 이거를 지금 fresh leafy green을 스페니쉬로 봐야 된다는 말이라는 얘기지. 그러니까 같은 양의 시금치가 있다고 했었을 때, 이해돼? 말린 시금치가 훨씬 더 철 성분이 많다고, 10 times가 많다고, 10배가 더 많다는 거지. 근데 봐봐, although the error was swiftly corrected, 그 에러란 말이 결국 실수죠. 계산 실수를 했다 했잖아 아까. 맞아? 그게 신속하게 교정이 됐지만 그 교정은 was just as swiftly forgotten. 신속하게 교정이 된 것만큼 그만큼 빠르게 잊혀졌다는 얘기야. 이해돼? 야, 너 어디야? 빨리 와.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뭐가 중요하냐면, 잘 들어. 여기 as가 나왔지? 그럼 원래 as가 나오면 뒤에 as가 따라 나와야 되는데 뒤에 as가 없지? 왜 그럴까? 왜 없을까? 모르겠어? 그건 생략이 된 거야. 들었어? 그래서 원래 지금 for 같은 뒤에 뭐가 빠진 거냐면 as swiftly corrected가 빠진 거다. 써라. 근데 나 이씨. 이게 화면빨이 안 받냐? 자,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해야 돼. 알겠어? 그러니까 앞에 이미 이 얘기가 나왔잖아. 맞지? 그렇기 때문에 앞에 문맥을 보면 이게 지금 빠르게 수정이 된 것만큼 빠르게 잊혀졌다는 얘기구나를 알 수가 있다는 거지, 우리가 문맥에서. 그렇기 때문에 말을 절약하기 위해서 빼버린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내가 너한테 이따가 은찬이 오겠지만, 야 들어와 임마 이렇게 얘기하지. 야 이 방에 들어와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해야 되냐고. 아니지. 당연히 들어오라면 여기로 들어오라는 거냐. 그러니까 그것도 말을 빼는 거잖아. 들어와 이렇게 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거를 바보 같은 놈들이 잘 알지도 못해가지고 이거를 외우고 자빠졌는데 그런 짓거리를 하지 말란 말이야. 왜 외워? 이해가 되는 건데. 무슨 말이겠어? 그러니까 이 에러가, 이 계산 실수가 그만큼 빨리 수정이 됐는데 그 수정이 어떻게 돼? 그게 수정된 것만큼 그만큼 빠르게 잊혀졌다는 얘기야. 이해돼? 그럼 이 얘기가 뭔 얘기라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직도 그런 통념을 가지고 있다는 거지. 스페니쉬에 철 성분이 많이 함유되어 있다는 거를.
알겠어? 그래서 이 통념이 자리를 잡은 거야. 맞아? 그럼 정리를 해보면 뽀빠이는 초인의 힘을 얻는데 시금치 처먹고, 그리고 그 강철 주먹으로 자신을 방어하는데, 뽀빠이 이야기가 그것에 뭐에 기여를 한 거냐? 당연히 뭡니까? 뭘로 가야 돼? 여기가 이제 출현 근거가 된단 말이지. 이 부분이. 격리야 이게? 수정이야? 아니겠지? 정답이 3번이 되는 거야. 엔듀런스. 지속. 알겠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거를 빨리 잊었고, 그리고 또 뽀빠이가 만화잖아, 만화. 시금치 먹고 막 알통 나오고 그래갖고 거기 저하고 싸우고 하는데, 이게 이러한 통념이 지속되는데 기여를 했다는 얘기야. 알겠어? 가뜩이나 이게 잊혀졌는데, 이 계산 실수가 잊혀졌는데, 뽀빠이 얘기가 나와? 근데 뽀빠이를 보면서 맨날 뽀빠이가 시금치를 처먹는데 한 통을 이렇게 처먹는데, 그거 나서 갑자기 힘이 세잖아. 이해돼? 그러니까 그걸 보고서 나도 시금치를 많이 먹어야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다는 얘기지, 사람들이. 알겠어요? 그러니까 뽀빠이 이야기가 결국에 이 시금치와 관련된 그 통념이 계속 지속되는데 기여를 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뭔 말이야? 그래서 그래, 이게 설마 실종이겠냐? 이씨. 실종이야 이게? 통념이 사라진 거야 지금? 아니잖아, 맞지? 통념이 인기가 없는 거야? 말도 안 되는 소리지. 야, 너는 또 첫 자다가 오셨냐? 야, 불 꺼, 저기. 불 꺼. 야, 일단은 지금 네가 늦게 온 부분에 대해서 지금 내가 강의를 녹화라고 그러고 지금 이게. 그러니까 이게 처음이기 때문에 내가 문제풀이 하는 거를 보여주면서 지금 하나하나 다 독해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이 없을 거라 그랬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요. 그러니까 이거를 예를 들어서 18번부터 45번까지를 전부 처음부터 끝까지 독해를 한다 생각해봐. 시간이 엄청 오래 걸린다고 이거. 최소 7시간에서 8시간 하나 하는데 그럼 진도를 나갈 수가 없잖아. 자, 그러니까 너가 지금 아까 빠진 부분에 대해서는 이걸로 캐치업을 하면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가급적이면은 모든 강의를 그냥 영상을 녹화를 해가지고 내 유튜브에다가 올릴까 지금 생각 중인데, 왜냐면 수업을 듣다가 또 놓치는 부분들이 있을 거 아니야, 맞지? 그러면 이제 그거를 내가 이 부분 그때 잠깐 졸았는데, 아니면 잠깐 집중이 흐려졌는데, 이거 다시 하면 그 부분 다시 돌아가서 봐야겠다, 이렇게 할 수도 있단 말이지. 실제로 근데 원래 너희들 있잖아, 내가 시키지 않으면 하질 않아요. 그러니까 이거야, 모든 건 다 자업자득인 거고, 내가 시킨 대로 하셔야지 성적이 올라가는 거지. 시키는 건 안 한다. 옛날 같았으면 진짜 옛날에는 내가 원래 연수동이라는, 인천에 연수동이라는 데가 있는데, 그 연수동에 연수고등학교가 있거든. 연수고가 있고 연수여고가 있는데, 연수고등학교가 일반계 고등학교식으로 공부를 잘하는 학교야. 서울대 한 10명씩 보내거든.
매년 해마다. 근데 이때는 엄마들이 어떤 줄 알아? 전화를 하면은, 상담 전화를 하면은 자기 새끼 좀 패달라고, 어? 좀 패달라고. 진짜 말을 하도 안 들어 쳐먹어가지고 공부를 안 하니까 공부하는 꼴을 못 보니 엄마가 열이 받는 거지. 그래서 애를 패달라 했다니까 나한테. 그래서 옛날엔 때렸어요. 아, 그렇다고 뭐 싸대기를 날리고 그러는 건 아니고 그냥 매를 냈다는 얘기지, 매를. 근데 왜냐면 이게 그때 당시에 같이 일하던 부원장이라는 인간이 있는데, 그 부원장이 얘가 영국에서 뭐 유학을 7년인가 했다고 하는데, 내가 봤을 땐 그건 새빨간 거짓말이고. 왜? 사기꾼이라. 어? 사기꾼. 그렇지. 그렇죠. 근데 학원 바닥에는 원래 사기꾼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야, 나도 예전에, 나는 니네가 봤는지 모르겠지만 카톡 사진 봤어, 내 거? 네. 거기 그 학교가 우리 외대야, 외대. 나 졸업식 사진이야, 그게. 까잖아, 나는 자신 있으니까. 근데 선생님들은 사기꾼들이 많아가지고 학벌을 속이는 인간도 있고, 심지어는 학력까지 속이는 사람도 있어.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돼? 난 고졸인데 지금 학원에서 애들 가르치고 있다고. 그 말이 되는 상황이야, 그게? 난 고졸밖에 안 되는데? 실제 내가 있었던 일이야. 같이 일했던 선생님들 중에서 졸업을 안 했는데 애들을 가르치면서 돈을 벌지. 그거를 원래 폭로를 했었어야 되는데 뭐 그러진 않았고. 근데 요즘은 어때? 애들 때릴 수 있어? 큰일 나지. 고소당하지 그냥.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애들 관리를 어떻게 해? 어? 어쩔 수 없는 거야. 얘기를 해주는 거야. 야, 네가 안 하면 이건 성적 안 나면 무조건 100%네 탓이라고. 그래서 전화 때리는 거, 엄마한테. 근데 나는 옛날부터 그런 게 되게 치사하다고 생각했었거든. 막 뭔가 막 꼰지르고 이런 거 자체가 애에 대해서 시시콜콜한 이런 것들에 대해서까지 이걸 내가 보고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건 차마 치사해서 못하겠다 했는데 이제는 어쩔 수가 없어. 왜냐면 예전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얘기를 해, 좋게. 숙제 해와. 안 해오면 성적 안 나온다. 맞아? 그래서 이제 하다가 그것도 이제 귀찮으니까 나라고 뭐 싫은 소리 하는 거 좋아하겠냐? 말을 아예 안 했다고. 어떤 여학생이 있었는데, 근데 얘가 좀 노는 거야, 얘가. 담배도 피고. 그렇게 했고 시험 대비했는데 점수가 나왔겠냐? 점수가 개판으로 나온 거지. 걔네 엄마는 또 말을 하는 걸 얼마나 그렇게, 뭐가 아줌마가 외로운지 어쩐지 나한테 전화해서 1시간 이상은 떠들고 내가 미친 줄 알았는데. 근데 이제 애가 딱 점수가 안 나오니까 와, 내 탓을 하는 거야. 왜? 네가 관리를 안 해주지 않았냐. 네가 관리를 제대로 해줬으면은 숙제 검사도 좀 많이 하고 그랬으면 내가 이 점수가 나왔겠냐 해서, 내가 얘는 진짜 인성이 개쓰레기구나. 뭐 이따위 애가 있지? 왜냐면 그때 당시 걔가 고1밖에 안 됐단 말이야. 그럼 걔네들의 심보가 뭐야? 잘 되면 내 탓. 맞지? 안 되면 남 탓. 그따위 인성으로 세상을 살아가면서 잘 될 거 같냐? 절대로 안 되지. 그러니까 너희들도 말로 할 때 잘하란 말이야. 말로 할 때. 그러니까 이게 치사해지고 싶지 않으니까. 근데 어쩔 수 없어. 니네 어머님들이 고등학교 때, 그러니까 사실 이게 웃기는 게 뭐냐면, 원래 고등부는 그런 게 아닌데 엄마한테 휘둘리는 거야, 자꾸. 엄마가 시킨 대로 해야 되고. 원래 그렇지 않거든. 고등부 그렇게 움직이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중등부 때까지는 엄마의 이게 입김이 강하지. 엄마가 학원 이쪽 와라 하면 무조건 가야 되는 거고, 내가 학원 가고 싶지 않아도 가야 되는 거고. 어?
근데 이제 고등부쯤 되면 네가 이제 고2, 고3 정도 되면 아, 이 선생님이 진짜 실력이 있구나. 강의를 잘하는구나. 그거에 따라서 움직인단 말이지, 애들이. 근데 어쨌든 나는 얘기를 하는 거야. 너희들 성적을 올리려면 시키는 대로 해야 된다. 그리고 집에서 하기 싫을 것 같으면, 못할 것 같으면 학원에 나와서 해. 학원에 자습실 있잖아, 여기. 아, 잠깐 쉬었다 한다.
추워. 아. 야, 너는 오늘 왜 늦은 거야? 집에 있다. 너무 아파서 약 먹고 누웠는데 6시에 갔어. 진짜? 감기 걸렸냐? 저 목감기. 아. 야, 근데 너는 다 쓰는데 다 풀어왔어. 응? 듣기도 찾아서 왔어. 너는 근데 아버님이 뭘 하시냐? 제빵. 제빵? 네. 아, 제가 좀 하셔? 카페에서. 아, 그래? 여기도 좀 이거 채점해야 되는 채점은 나중에 하고. 네가 뭐 점수가 몇 점인지 네가 확인하면 된 거니까. 아우, 춥다 진짜. 씨. 아. 아. 너도 나하고 비슷한 신세가 됐구나. 아. 내가 원래 화상을 제 인생에서 처음으로 2도 화상을 입었는데 진짜 아프거든. 카레를 전자레인지에 2분 이상 돌리고 햇반을 2분 이상 돌려가지고 그걸 비벼 먹으려고 이제 했다가 사발에다 놨는데 그거를 이게 들다가 이게 미끄러지는 바람에 이게 발목에 쏟아졌는데 아 진짜 아 나도 모르게 소리가 나오더라. 네. 자 앞에 봐라. 야 그래도 너는 어렸을 때부터 여행을 많이 다니는 것 같더라. 해외여행을. 저요? 저는 안 가는 데죠. 왜 안 갔다고? 거의 안 갔죠. 한 2번만 갔어요. 아 그래? 아이, 엄마 보내고 집에서 놀아야죠. 자 보세요. 일단 보면은 지금 빈칸인데 이거 뭐 아까 빈칸에 대한 풀이법은 내가 아까 찍어 놓은 게 있으니까 그걸 보시면 되고 자 빈칸의 위치가 지금 마지막이죠. 네. 자 마지막 문장을 한번 해석해 보면 It is a common observation that when testing the
accuracy of animals number sense. 삐리리 이렇게 했는데 31번하고 비교를 해보면은 31번은 빈칸이 한 단어짜리는 한 단어짜리. 근데 32번은 그게 아니죠. 이게 하나의 문장이지. 하나의 통문장이 들어가야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당연히 난이도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이네. 자, 그럼 해석을 해보면 it가 여기서 가주어가 되겠죠. 그리고 대절 이하가 진짜 주어가 될 텐데, 흔한 뭐? observation이 뭐야? 관찰이지, 관찰. 모르면 쓰라 그랬어. 그러니까 대디아는 흔하게 관찰이 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뭐 할 때? 바로 테스팅, 시험을 할 때, 검사를 할 때 뭐를? the accuracy. 이게 안전이니 인마 정확성이지. 정확성을 시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에 대한 정확성이냐? 동물들이 이 수에 대한 감각이 있다는 얘기지. 셀수. 그쵸? 그러니까 동물이 뭔가 숫자의 개념을 알고 있다는 얘기야, 이게. 그러니까 그거에 얼만큼 정확한지를 테스트할 때 that 이하는 흔한 관찰이라는 얘기야. 그럼 1번 동물들의 숫자에 대한 감각을 정확성을 테스팅할 때 the size of numbers, 그러니까 숫자의 크기가 중요하다 이런 뜻이에요. 맞죠. 그 다음 2번 counting skills, 그러니까 수를 세는 그런 기술, 능력이 향상되는데 좋아진다는 얘기, 개선된다는 얘기죠. 시간이 지나면서. 그 다음 결과가 어디에 달려있다? 바로 보상이 무엇인지에 따라 달려있다는 얘기지, 결과가. 그 다음 4번 their emotional states, 그들의 감정 상태가 결과에 영향을 미친다. 다음 5번 the pattern of errors, 오류의 패턴이 잘 관찰이 되지 않는다 이런 얘기야. 알겠어? 당연히 이것만 가지고는 알 수가 없죠. 근거를 찾아요, 근거를. 근데 아까 내가 뭐라 했니? 빈칸이 마지막 문장이 있을 때 어떻게 하라고 했어? 첫 문장을 먼저 뭐라 했지? 첫 문장. 그래서 첫 문장과 빈칸 문장이 같은 말이라면 첫 문장의 내용을 다르게, 다른 표현으로 바꿔줘야 된다는 얘기죠. 그거를 우리는 어디서 말했지? paraphrasing 한다고. paraphrasing이 우리말로 하면 바꿔쓰기, 바꿔쓰기. 근데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의미는 같은데 표현만 바뀐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빈칸을 패러프레이징으로 푸는 건데, 자 그러면 첫 문장을 보면은, 그러니까 내가 알고 싶은 거, 지금 여기서 알고 싶은 건 뭐냐면 동물의 수감각의 정확성을 테스팅할 때 삐리리 하는 게 흔한 관찰이래. 그러니까 도대체 뭔 짓을 하는지 그걸 알고 싶단 말이지. 자 그러면 첫 문장 the technical term, technical term이라는 건 뭐예요? 전문 용어라는 뜻이야. 전문 용어인데 often used to describe, 사용되어지는 거죠. 흔히 뭐 하기 위해서? 설명하기 위해서. 뭐를? animals judgment of numbers. 맞죠? 그러니까 동물들의 숫자에 대한 뭐? 판단. 이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흔히 사용되는 그런 전문 용어가 뭐다? approximate number system이다. 지금 보시면 이게 지금 이탈릭 채로 이렇게 글씨가 옆으로 이렇게 좀 쏠려 있잖아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우리한테 상당히 생소한 용어란 말이지. 그러면 당연히 네가 approximate number system이 뭔지 모를 거 아니야. 필자도 그거를 감안하고 당연히 이 approximate number system이 뭔지를 뒤에서 설명하겠죠. 부연 설명하겠지. 근데 일단 지금 첫 문장하고 지금 빈칸 문장이 매칭이 안 되죠. 지금 일치가 안 되고 있지 지금. 그래서 이건 더 읽어야 돼요.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하려고 하는 거는 문제풀이이기 때문에 이거를 딱 최소한의 필요한 부분만 가지고 답을 내야지. 그래야지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지. 이걸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는다고 생각하면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단 말이야. 근데 물론 실전에서 이게 지금 첫 문장이 근거가 돼가지고 답이 나와버릴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상황이라고 한다면 글을 더 읽을 수밖에 없는 거지. 아직까지 내가 추론 근거를 찾지 못했으니. 근데 그게 읽는 게 필요한 부분만 딱 최소한의 답을 내기 위해서. 근데 지금 이게 첫 문장하고 얘하고 매칭이 안 되잖아요 지금 이게.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한다? 빈칸이 마지막 문장에 있을 때 바로 앞문장과의 논리적 연관성을 고려해 보는 거야. 근데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문장의 호흡이 엄청 길죠. 그러니까 이래서 우리가 직독직해를 해야 된다는 거야. 자, 그럼 봐봐. 여기서 rat 얘기가 나왔지. 그럼 rat 얘기가 왜 나온 거야? 애니멀이란 말이야 얘가. 그럼 얘는 쥐새끼인데 어떤 쥐새끼야? Learn to press a lever. 그러니까 레버를 누르도록 학습이 된 거야 이 쥐는. 근데 a given number of times, 맞죠? 주어진 횟수만큼 레버를 누르도록 학습이 된 쥐새끼. 근데 얘는 어떤 애들이다? 컴마 동그라미 바로 묶어. 그래서 뭔 말인지 알겠죠? 쥐새끼들인데 학습이 됐어. 누르도록 레버를 주어진 횟수만큼. 근데 from 4 up to 24, 맞죠? 그러니까 이게 횟수가 4번에서 몇 번까지? 24번까지. 알겠어요? 근데 얘네들이 어떻게 돼? 동사가 이제 나오는 거야 이제. Became markedly less and less precise in their responses as the number increased. 여기서 끝나는 거죠. 지금 무슨 말 하는지 알겠냐? 이게 뭔 말이야? 눈에 띄도록 그리고 덜 정확했다는 얘기지. 그들의 반응에 있어서 덜 정확해졌다고. 숫자가 증가를 하면, 알겠어? 끝난 거 아니야, 얘기가? 그렇죠. 숫자의 크기가 중요하다는 얘기지, 이건. 야, 너 근데 이거를 네가 맞췄냐? 야, 이 새끼 대단하네. 아, 진짜? 야, 대단한데? 그러니까 지금 이제 풀이법을 알려드린 거야. 알겠어요? 무슨 말이냐면, 빈칸의 위치에 따라서 추론 근거의 위치가 정해지는데, 이런 식으로 빈칸에 마지막 문장이 있다. 그럼 첫 문장하고 내용이 같을 수가 있단 말이지. 첫 문장이 만약 주제문이라고 한다면. 그렇기 때문에 이걸로 끝나는데, 지금 얘하고 지금 매칭이 안 되잖아. 지금 일치가 안 되고 있잖아요. 알 수가 없잖아. 이거 가지고. 그러니까 어떻게 한 거야? 바로 앞에 직접 문장을 읽은 거예요. 그래서 직접 문장과 빈칸 문장의 논리적 연관성을 따져서 답을 내주는 거지. 그러니까 쥐새끼들이 왜 나왔겠냐고. 동물 아니야 얘가. 근데 얘가 레버를 누르도록 지금 학습이 되어 있는데 레버를 4번에서 24번까지.
근데 얘네들이 어떻게 했어? 그들의 반응이 있어서 덜 정확해졌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잘 봐, 무슨 말하는 거야? less and less precise가 accuracy란 말이야. accuracy, 정확성. 근데 이게 언제? 수가 증가하게 될수록, 맞아요? 얘네들이 덜 정확하게 반응을 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결론을 짓자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물들의 수의 감각에 대한 정확성을 따질 때 수의 크기가 중요하다는 얘기 아니야. 같은 말이죠. 그러니까 수가 커질수록 얘들이 덜 정확하겠다. 그럼 숫자가 얘네들 이제 수에 대한 감각에 대해서 정확성을 따져보면 숫자가 커질수록, 맞아? 덜 정확해진다고 했으니까 뭐가 중요하다는 거야? 숫자의 크기가 중요하다는 얘기죠. 그 얘기는. 그래서 명확하게 이 부분에, 그렇지, 아주 잘했어. 이 부분에 표시를 한 다음에 이것 때문에 답은 이거가 될 수밖에 없구나, 이렇게 푸는 거라고. 알겠어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아직 실전 경험이 없다 보니까 사실 이게 학원에서 하는 거하고 실제 학교에서 모의고사 시험 보는 게 느낌이 달라요. 당연히 다를 수밖에 없지. 근데 하다 보면 시간이 쫓긴단 말이야. 뭔 말인지 알지? 그럼 사람이 어떻게 되냐? 심리적으로 당연히 안정되지 못하겠죠. 그러다 보면 글이 잘 안 읽혀진다고, 이게. 자, 그러면 또 처음부터 이제 독해를 할 텐데 잘 보세요. Approximate number system이라는 건 뭐냐? What it does not provide is precision. precision이 뭐야? accuracy죠. 정확성을 말하는 거지. 그러니까 그것이, 여기서는 그것이라는 건 결국 뭐야? approximate number system을 말하는 거죠. 이것이 제공하지 않는 건 정확성이라는 거야. 이게 무슨 말이야? 정확성을 담보로 하지 않는다고. approximate number system이라고 하는 거. 자, 그것은 보여주는데, 잘 들어. 야, 그리고 어차피 내가 너희들 이제 예비고니까 미리 얘기해주면, 이게 만약에 학교 시험범에 들어간다, 무조건 변형이다. 알겠어요? 똑같이 나오는 경우는 없어요. 무조건 변형되고, 그러니까 지문 자체를 변형시킬 수도 있고, 아니면 선택지가, 요즘에는 이 선택지 보기가 한글로 나오는 경우는 아예 없다고 해야 돼. 알겠어?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런 문제라고 했을 때 원래 쉽잖아. 이건 우리말 보기고, 맞지? 근데 이렇게 안 나와요. 절대로 안 나와. 이게 나오더라도 선택지가 영어로 나온다는 거지. 그러면 이제 내가 선택지의 어떤 특정 단어를 몰라가지고 해석을 못한다? 틀리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지문 내용은 대충 다 아는데 예습을 했기 때문에, 근데 선택지가 영어로 나오거나 이거를 변형을 하니까 애들이 마탱이가 가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서술형 영작 같은 거는 아예 꿈도 꿀 수가 없는 거지. 너무 어렵게 나오거든. 그러니까 이게 고민이 되는 거야. 서술형 수업을 왜 해야 되느냐. 근데 이게 뭐 한다고 하면 도움은 되겠지. 근데 이제 문제는 똑같이 나올 수가 없죠. 적중을 시킬 수가 없다는 얘기야. 알겠어? 그러니까 어쩔 수가 없어. 이제는 그냥 요령을 피울 생각하지 말고 실력을 정정당당하게 키우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어. 그러니까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야 지금. 그러니까 옛날에야 학교 시험 보면은 범위 있는 것도 그냥 달달 외워가지고, 뭐냐 너 달달 외워서 하면은 점수가 잘 나오는데, 지금은 그렇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학교 내신이 수능보다 더 어려워. 그러니까 니네가 고등학교 가봐야 알아요 무슨 말인지 이게.
자, 그 다음 it는 여기서 approximate number system을 받고 있죠. 표시를 해. 그러니까 지문을 읽으면 지문을 네가 혼자서 분석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거든. 자, 그럼 그것은 보여주는데 뭘 보여주냐? And this is the same in every species tested. 그것이라는 게 똑같아. 모든 종, 그러니까 테스트를 했던 모든 종들에 있어서 다 똑같다고. 그러니까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냐? 프리시전을 제공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정확성이 안 된다고, 정확성이. 근데 이것은 characteristic pattern of errors, 바로 뭐다? 오류의 특징적인 패턴인데 with discrimination, 그러니까 이 구별이 어떻게 돼? 덜 정확하게 돼요. as the quantities, 양이 커질수록, 맞아? 덜 정확하게 된다고. 여기서 또 한 번 나온 거니까 추론 근거가 이해돼? 그러니까 여기 이 부분을 가지고도 충분히 답이 1번이 되는구나. 사이즈가 중요한 거구나. 그러니까 자, 그러면서 이제 뭐가 나와요? 원숭이의 사례가 나오잖아 지금. 그러니까 레서스 몽키가 can tell 1 from 2, 2 from 3, 3 from 4, 4 from 5. 맞아요? 이렇게 식별을 할 수가 있었어. 2에서 1을, 3에서 2를, 4에서 3를, 5에서 4를. 그러나 뭐 하기 시작해? 실패하기 시작하죠. From 5 upwards, 맞지? 그러니까 5서부터는 조금 이제 마탱이가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됐어? 숫자 커지면 얘네들이 오류를 낸다는 얘기지. 자, 그 다음 마지막에 이제 안 읽은 부분을 읽을 텐데 여기 보세요. By the top end of the range, they would merely produce a spread of numbers around the target. 탑 엔드니까 꼭대기 끝이죠. 그러니까 범위의 꼭대기 끝이란 말이야. 최상단을 말하는 거지. 거기에 있을 때 그들은, 쥐새끼들은 그저 만들어내는데 a spread of numbers, 그러니까 숫자를 그냥 딱 펼쳐놓는다는 얘기죠. 그 타겟 주변에 있는 숫자를 펼쳐놨다. 자, 이러면 독해가 끝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숫자를 펼쳐놔 늘어났다는 얘기가 정확하게 계산을 못하고 있다는 거야 지금. 넘어가고. 자, 그 다음에 33번으로 넘어가는데, 자, 빈칸의 위치를 주목해보면, 자, 이렇게 빈칸이 끝에서 두 번째 또는 세 번째 문장이 있으면, 여기죠 지금. 이 뒤에서 근거를 찾아내야 돼. 일단 왜 그러냐면 이 뒤에 이어지는 문장들이 당연히 빈칸에 들어갈 말에 대한 부연 설명하는 부분이니까 여기서 근거를 찾아낼 수 있겠죠. 그리고 당연히 야, 지금 보면 3점 줘줬죠. 3점. 어렵다는 얘기지. 이것도 하나의 문장에 그냥 통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자 보세요. 근데 생각을 해봐. 그래서 뭐라고 시작했냐면 이런 식으로가 나왔어요. 이러한 방식으로. 그럼 당연히 여기 지시어가 나왔으니까 이런 방식이 앞에 나와 있을 거 아니야. 맞지? 그럼 그걸 읽어 확인해 봐야겠죠? 이 방식이 도대체 무슨 방식인지. 근데 앞문장을 보니까 여기 딱 보니까 for instance가 딱 보이네? 이게 뭐야? 예시잖아, 예시. 그러니까 당연히 예시 부분을 읽어볼 필요가 있겠죠.
항상 말했죠. 예시는 왜 하는 거야 이거?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하는 거냐. 그러면 읽어보면 여기서 어떤 방식이 나올 거란 말이지. 읽어보면 if you walk into a test, 네가 시험을 보러 들어간단 말이야. 근데 thinking you're bad at taking test, 네가 시험을 잘 못 볼 거라고 생각하면서 시험장에 들어가는 거야. 알겠어? 그러면 당신의 어때? 걱정, 근심은 증가하겠지. 맞아? 내일 모레가 수능인데 시험장에 들어가는데 아 씨발 망했다 이렇게 생각하고 들어가는 거야 시험장에. 맞아? 그럼 어떻게 된다? 당연히 너의 불안은 극대화되겠죠. 뭐 한 게 없으니 그동안 고3 되도록. 이게 참으로 웃기는 게 뭐냐면은 선생님이 진짜 여러 애들을 가르쳐보고 재수생들, N수생들 진짜 여러 애들 봤고 그 중에 진짜 나이 많았던 애, 그때 막 나한테 수업 들었던 중에서 나이 많았던 애들은 나이가 막 26, 뭐 이런 애도 있는데, 근데 이제 이런 경우야. 그러니까 이제 원래 무슨 공장을 다니다가 공장을 다니다가 이제 도저히 미래가 안 보이니까 때려치우고 이제 재수를 한다거나, 또 한 놈은 이제 일식을 하는데 일식이 원래 힘들거든. 요리가 힘들어요 원래. 하루에 12시간 이상씩 일을 해야 된다고. 또 서서 일하는 거지. 그거 하다 때려치우고. 그래서 왔는데, 근데 이게 재수를 한다면 다 열심히 할 것 같지? 절대로 그렇지 않다. 그 현역 때 그 진짜 그 습관, 못된 습관, 맨날 핸드폰으로 게임하고 이 짓거리를 하고 앉아있단 말이야. 재수를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자습실 같은 데 가서 한번 순찰 딱 돌면은 게임만 하고 앉아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안 될 놈은 안 되는 거지. 어쩔 수가 없는 거지. 근데 내가 야 그동안 해놓은 게 쌓여 있는데, 그러면 내가 지금 내 실력이 어느 정도까지 올라왔다는 걸 내가 알고 있는데, 맞아? 그럼 시험장 할 때 자신만만하게 안 보여줘. 자신감. 중요한 게 뭐냐면 시험은 자신감이 중요하고요. 또 자신감이 있어야 돼. 나 같은 경우도 수업을 상당히 자신감 있게 당당하게 하잖아. 근데 이게 쪼는 순간 주눅이 들면서 막 버벅거리기 시작하면서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자, 아무튼 그래서 다시 예를 들어서 당신이 만약에 시험을 보러 들어갔는데 생각을 하는 거야. 아, 나 시험 망쳤다. 잘 못 볼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럼 당신의 걱정, 근심, 불안은 커질 거란 말이지. Then you don't feel good about your performance. 맞죠? 그럼 당신은 기분이 좋지 않겠지. 당신의 어떤 성취도, 시험에서의 성적에 대해서 기분이 나쁠 거 아니야. And that, 그리고 그것이 becomes evidence, 증거가 되는데, for continuing to think that you are bad at test taking. 그것이 어떤 근거가 되는데 뭐라고? 계속해서 생각하는 거예요. 네가 시험을 못 볼 거라고. 이해돼? 그러니까 악순환이 반복되는 거야. 아, 공부 안 했어. 시험 못 볼 것 같아. 하고 시험 쳤어. 근데 진짜 시험 점수가 개판으로 나왔어. 맞아? 계속해서 그 생각을 하는 거죠. 또 그 생각을 하면서 또 시험 보고 또 망치고 또 망하고 생각하고 망하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답을 내보겠습니다. 1번. Your emotion will not always be conveyed as intended. 자, 당신의 감정이 늘 항상 전달되어지는 것은 아니다. 의도된 대로. 뭔 소리야 이게 지금? 이 얘기야? 내가 의도한 바대로 전달되지는 않는다는 얘기야, 감정이? 그런 얘기가 아니잖아 지금 이게. 맞지?
자, 그 다음 2번. There is simply no pulling emotion and cognition apart. 그러니까 pull apart에다가 박스 쳐라. 풀 어파트라는 거는 말 그대로 잡아당겨서 분리를 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여기서는 구별하다 정도 의미가 되는 거지. 이해됐어? 그냥 분리시킨다라고 봐도 되고. 그러니까 simply no playing emotion and cognition. emotion은 감정이죠. cognition은 인식이야. 그러니까 감정과 인식을 따로 떼어놓을 수는 없다는 얘기야. 알겠어? 당연히 결부가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 다음 3번. The ability to regulate emotion can be learned. 그러니까 이게 지금 감정을 조절하는 거냐? 그런 얘기가 아니잖아. 감정을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은 학습되어질 수 없다. 뭔 소리냐고 이게. 4번. No two people feel an emotion the same way. 어떠한 두 명의 사람이라도 맞아요? 감정을 같은 방식으로 느끼지는 않는다. 너무나 당연한 얘기죠. 맞아? 사람은 사람마다 다 감정이 다를 거 아니야. 그래, 아예 감정을 느끼지 못한 인간들도 있을 거고, 사이코패스 같은 새끼들. 그 다음 5번. Emotion often travels far away from reason. 자, 여기서 travel이라는 건 당연히 여행이 아니겠죠? 무슨 여행이야. 감정이 여행하니? 감정은 종종 이동한다는 뜻이에요. 이동이지. 멀리. 이성으로부터 감정은 이동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아직까지 알 수가 없어요. 지금 이게 이것만 가지고는 더 읽어야 되는 거야. 그럼 여기서 지금 뭐라고 하냐면 This bidirectionality of cognition and emotion allows us to adjust difficult emotions by changing the way we think. 이러한 자 보세요. by가 있지. by는 영어로 by는 뜻이 뭐지? by가 뜻이 뭐니? 아이씨. by가 뜻이 뭔지 몰라요? 접더 by? 둘이다 둘. 그러니까 바이시클이 바퀴 2개 달린 거 아니야. 이해돼? 그래서 여기서 directionality라고 하는 단어가 좀 어려운데 이게 방향성이죠. 이해돼? 그래서 이중 방향성이라는 뜻이야. 어려운 단어가 나온 거죠. 이러한 인식과 이모션, 감정의 이중 방향성. 지금 갑자기 인식과 감정 나왔죠? 이중적이라는 얘기지. 이것이 우리에게 뭐 하도록 한다? adjust. 적응하게 한다는 거죠. 맞추게 한다는 거지. 어려운 감정들을 조절하게 만든다 이런 얘기야. By changing the way we think. 맞아? 그러니까 우리가 사고하는, 생각하는 방식을 바꿈으로써. 알겠어? 그럼 여기서 나왔지? 나왔잖아. 그러니까 cognition과 emotion. 맞아? 이 이중 방향성. 얘네들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을 방식을 바꿈으로써 어려운 감정에 맞추게 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이 얘기를 결국 바꿔서 하면 뭐가 되는 거야? 얘네들이 이중방향성이라고. 그러니까 떼어놓을 수 없다는 얘기죠.
감정과 인식을 이해돼? 그러니까 인식과 감정이 같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이거. 그래야지 내가 어려운 감정을 접할 때 적응할 수 있다는 얘기죠. 왜? 내가 생각하는 방식을 바꾸니까. 이해돼? 그러니까 이거죠. 아 내가 야 이거 이번 시험 완전 망하겠는데 이거 어? 이렇게 생각하면 실제로 망하는 거고, 맞지? 아 그래도 내가 이번에 나는 노력을 좀 했으니까 아 이거는 내가 좀 시험을 잘 볼 수 있겠지, 이런 식으로 생각을 바꾸는 거죠. 그러니까 일단 인식부터 해야 되는 거야. 아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열심히 해야겠구나. 아 이게 고등학교 올라왔더니 중학교하고 비교가 안 되는구나. 어? 중학교 때처럼 하면 난 망한다. 인식을 해야 될 거 아니야. 망한다니까. 반드시 망해요. 야, 그러니까 이게 야 성적의 그래프가 이렇게 가야 되는데 이렇게 가고 있는 거야. 아니 이게 아니지. 오히려 이게 폭락한다니까. 폭락했잖아 너. 맞지? 너 59점 나왔잖아. 폭락이지 뭐 이게. 절대로 완만하게 생각하지 마라. 신림고를 가더라도 영어는 절대로 완만하게 생각하면 안 돼. 이번에 아예 선생이 작정을 하고 어렵게 되겠다고 선전포고를 했다는데 이 엿먹어라 이거지 이제. 아. 너는 그냥 빵은 되게 많이 먹고 살겠다. 네. 빵은 많이 먹고. 어? 안 좋아요. 빵 안 준다고? 빵 먹지 마. 빵 먹으면 안 좋아. 정제 탄수화물 이런 거 먹는 거 아니야 원래. 나도 이 탄수화물을 우리가 끊을 수는 없죠. 맞잖아? 한국인이 어떻게 밥을 안 먹어. 근데 가급적이면 그런 거 먹으면 안 좋아. 혈당이 높아지기 때문에. 혈당이 높아지면 심장 쪽하고도 관련이 있고 뇌 쪽으로 관련이 있는 거야. 뇌질환이 걸리는 거야. 빵 좋아하는 애들, 이런 애들은 먹으면 안 돼, 그거. 많이 먹으면 안 좋다는 거야. 근데 이제, 그리고 이제 우리가 편의점 같은 데 가면은 이런 음료 파는 거 있잖아요, 이거. 그럴 때 성분 보면은 이게 당이 있는지 봐야 된다고, 당. 당류가 이렇게 들어가는 거 먹는 게 아니야, 원래. 몸에 안 좋아. 살쪄. 자, 갑니다. 지금 이게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이제 해준다고 그랬어요. Despite the cultural trope, 여기 나왔죠? 추업이라는 단어. 알 필요 없습니다. 자, 문화적, 비유적 표현이죠. depict는 거기다 써. 묘사하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감정을 묘사하는데 the opposite of rational thought, cognition. 그렇죠? 여기 지금 컴마 나왔지? 같다는 얘기거든 이게. 그러니까 감정을 합리적 사고, 즉 인식과 반대로 묘사한다는 거야. 알겠어? 당연하죠. 우리가 하트가 있지, 영화에 하트. 이게 감정과 관련이 있는 거고, 그래서 마인드는 이성과 관련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마인드를 애들이 잘 착각을 하는데 이건 마음이 아니야. 머리야, 머릿속 생각, 이성. 그러니까 얘가 이성이면 얘는 감성이죠. 그래서 지금 뭐라고 하는 거야? 문화적으로 비유적인 표현이 있는데 이 표현이 묘사를 해. 감정을 뭐라고? 반대라고. 합리적 사고인 인식의 반대라고 그렇게 묘사를 한단 말이지.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what we commonly refer to as thinking. 우리가 흔히 thinking이라고 부르는 그런 것은 refer to as 이게 refer to 거기다 써보세요. refer to A as B. refer to A as B. 이게 뭐야? A를 B라고 부르다. 오케이? 근데 지금 여기서 원래 refer to A as B인데 이 what이 앞으로 튀어나온 거야 지금. 여기 있다가 그러니까 to 뒤에 있다가 앞으로 튀어나왔다고 지금. 그래서 우리가 흔히 thinking이라고 부르는 거, 그것은 실제로 a key building block of emotion. 뭐다? 그러니까 이거는 좀 비유적인 표현인데 building block이라는 말은 구성 성분. 그러니까 핵심적 구성 성분이라는 얘기야. 그치? 감정이 구성 성분이라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알고 보면 생각이라고 하는 것도 감정이라고. 감정. 무슨 말인지 이해돼? 감정과 결부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얘기는 결국에 전혀 상관관계가 없는 게 아니라는 거야. 반대 개념이 아니라고 실제로는. 그러면 how we think about our circumstances shapes the emotion we experience. 우리가 우리의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 이 방식이,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이게 동사다 지금. 형성하는데, 만드는데 감정을 만들어요. 무슨 말이겠어? 내가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감정이 달라질 수 있다는 얘기야. 알겠어? 우리가 경험하는 감정이 달라질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잖아. 그럴 수 있죠. 왜냐면 야, 옛날에 그런 얘기 못 들어봤어? 물에 컵에 물이 반쯤 담겨져 있는데, 맞지? 어떤 사람이 이걸 보고 물이 반밖에 안 남았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맞죠? 그렇지, 반이나 남았네? 그러니까 이게 긍정적으로 사고하느냐 부정적으로 사고하느냐, 맞지? 그게 당연히 감정에 영향을 미치겠죠. 이거 야 봐봐, 야 이거 언제 다 끝내지 이거? 이렇게 생각하는 새끼가 있고, 그렇지, 이거밖에 안 됐어? 다르잖아.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And those emotion, 요번에 지금 2학년 애들 시험 때문이라는데, 야, 나는 진짜 상상도 못하는 질문이 하나 나왔는데, 무슨 동물 얘기가 나오면서 동물이 무슨 자기 먹이를 어디다가 저장을 해가지고, 맞아? 그러니까 다람쥐 새끼 마냥 도토리를 어디다 짱 박아놓은 거 아니야. 근데 그 질문이 나왔는데 이게 도대체 뭔 얘기인가 좀 싶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게 그러니까 이제 보통 곰 같은 새끼들이 많이 처먹고 겨울잠을 자잖냐, 맞지? 그래서 이게 그 체지방으로 쌓이면서 그걸 가지고 나중에 에너지원을 쓰는데, 근데 이제 다람쥐 같은 그런 설치류 이런 애들이 실제로 진짜 도토리를 진짜 모으는지는 모르겠는데 그거 관련된 얘기가 나왔단 말이지. 그게 깜짝 놀랐어요. 야, 이게 왜냐면 그때 거기서 나오는 스토어 푸드라고 하는 게 진짜 말 그대로 동물들이 자기 먹이를 저장하는 거, 창고 같은 데다. 그러니까 왜냐면 생각을 해요. 야, 사자 같은 맹수들이 저장하겠니? 미쳤냐? 그 자리에서 그냥 끝내는 거지. 하여튼 그래갖고 야, 이게 참 웃기는 질문이다 싶었는데, 야, 되게 골 때려 진짜. 그러니까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는 거냐면, 해봐, 책을 많이 읽은 애들은 아무래도 배경 지식이 있어서 안 읽은 애보다는 낫겠지. 네가 책을 많이 읽을 때는, 솔직히 말해서 쌤도 요즘에 책을 잘 못 읽고 있는데 그리스 로마 신화만 읽어봐도 이게 사실 영어 학습에 엄청 도움이 돼요. 왜냐면
신화에서 이름을 따온 게 많기 때문에 단어들이 그렇지. 아레스, 에로스, 하여튼 그렇죠. 이게 재밌어. 그리고 신화 얘기가 나오면 재밌어. 왜냐면 너는 아마 알 것 같은데 서양의 3대 사과 하면 뭔지 아냐? 3대 사과가 여기 안 들어갔어? 성경에 나오는 선악과가 있고 일단 두 번째가 그렇지. 로마 신화에 가장 예뻐해지는 그렇지. 야 역시나 너 지금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 네. 지금 무슨 개수인지 모르겠지? 아니 그리스 로마 신화는 저다 외우시는 아 그래? 파리스의 사과잖아. 이게 파리스.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전쟁이 난 거 아니야. 트로이 전쟁이.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가 얼마나 재밌냐. 수업 시간에 이걸 인용을 하면. 왜냐면 그게 결국엔 여자 때문에 벌어진 일이거든. 남의 여자 뺏어가지고 들이끄는 일. 결혼시켜. 그래. 그러니까 빡 치지 당연히 걔가. 자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 다음 시간에 그대로 갖고 오시면 됩니다. 이거는 내가 올려가지고 너한테 쏴줄 테니까